여기는 조금 마인드가 월급만 주면 월급만 주면 다 해줘. 돈만 주면 못한다야. 월급만 주면 지옥이라도 갔다 오자. 여기도 왔는데. 아, 그렇지. 여기도 왔네. 맞아, 맞아. 근데 보통 이제 알바를 하고 해보면 결국은 힘든 데가 있어. 아, 그렇지. 장사가 잘 되는 데는. 맞아요. 그치? 맞아요. 그러면 또 그런 데들은 사장이 나중에 월급을 아니면 주급을 줄 때 자기도 뻔히 알거든.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그 숙련도가 필요하잖아. 그러면 자기도 두드려 본 다음에 돈을 더 주었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해요. 아, 그치. 근데 물론 또 이제 또 안 좋은 데는 돈을 받긴 받는데 딱 그 정도만 받는데 그 표정에서 어떤 게 읽히냐면 얘를 계속 써야 돼 말아야 돼 써야 돼 말아야 돼 좀 받는 나도 좀 민망해. 그런 게 좀 있어. 그런 것도 있네. 근데 알바 해보면 그래도 바쁜 데가 더 편해. 아, 장사도 안 되면 서로 막,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오히려. 그리고 핸드폰 보고 있기도 민망하잖아. 그래서 괜히 창문 닦고 괜히 먼지 한번 쓸고. 해야지.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고용의 있고.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차피 시간은 한 시간에 계속 돈은 나가니까 저 사람이 계속 뭔가를 움직여줬으면 좋겠어. 근데 군대지. 삽질. 옛날에 알바했었던 데는 식당이었는데 정말 거기 그 점장 사람은 손님이 없는 시간대도 내가 움직이기를 원하더라고. 그래서 뭔가 계속 시켜. 일단은 해야 돼. 그래서 아, 사람도 안 오고 이거 굳이 안 닦아도 될 것 같은데라고 처음에는 얘기를 못 하다가 좀 친해진다. 식당. 근데 사실 알바도 그거 시키면 안 되거든. 왜? 원래 고용을 할 때 맞아. 뭐뭐 하는 일을 정해서 아이, 식당이. 그래서 사실은 주인이 하면 안 밥을 돼. 닦으라고 하면 닦는 아니, 거. 물 주고. 홀에서 서빙하다가 화장실 청소하고 주방에서 야 빨리 들어와서 그릇 닦아. 그러면 주방 가서 그릇 닦고. 그렇지. 뭐 원래 다 하는 원래는 한국은 그런 문화였는데 요새 젊은 친구들은 또 안 그래. 안 그런 젊은 애들도 있어요. 그냥 훔치면 안 돼. 여기 하는 애가 돈만 많이 주면. 여기는 조금 마인드가 아재 마인드야. 아니 근데 그러면서 돈을 안 주면 또 문제가 되는 거고. 월급만 주면, 월급만 주면 월급만 주면 다 왜 해줘. 돈만 주면 못한다야? 월급만 주면 지옥이라도 갔다 오자. 여기도 왔는데. 아, 그렇지. 여기도 왔는데. 극한 직업. 자, 자연스럽게 극한 직업으로 넘어가겠네. 다시 할게요. 잘 쳐 아주. 지난 영상에서는 이제 알바와 최저임금에 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알바의 일 자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뭐 보통 학생이 하는 알바는 뭐 단순하고 뭐 파트타임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걸 얘기하는 분위기인데 알바가 완전 극한 직업이 되는 케이스가 있다고 얘기했죠. 네, 기사를 하나 봤어요. 제가 뭘 하고 있었지? 그냥 집에서 엄마랑 아빠랑 TV를 보고 있었는데 MBC 뉴스에 그 편의점 야간 편의점에 대한 실태가 MBC 뉴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영 열받아가지고 나 이런 컨셉으로 나가면 안 되는데.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분노하라고 네. 분노. 네. 아주 좋아. 그 혼자 야간 편의점에서 혼자 일하는 편의점 그 알바생한테 성희롱을 하거나 폭행을 두르거나 그런 내용의 손님들이? 네, 손님들이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편의점 뭐 바로 상상이 되죠. 네. 특히 뭐 개제씨들 많이 뭐. 그러니까 술 먹고 깔라대가지고. 사실 뭐 이건 뭐 학생 알바는 아니고 그냥 거의 사회 문제인데. 사회 문제. 그렇지. 뭐 어떤 케이스들이 주로 있었어요? 뭐 때려? 뭐 어떻게 돼? 뭐 그 술 취하고 와가지고 손님이라고 얘기하기도 싫어. 막 편의점 여자 알바도 해봤어요? 아니 해보진 않았는데 분위기가? 해보진 않았는데 떠오르나 제가 봐. 막 그 영상을 봤는데 너무 그 같은 알바생으로서 너무 열이 받는 거예요. 막 혼자 있는데 손 좀 줘보라고 손에 뽀뽀하고 막 만지려고 그러고 술 취하고 와가지고 또 그 어떤 사람들이 다 술이 취했어요? 아니면 맨정신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맨정신에 척하는 거 아니야? 맨정신에 그래가지고 맨정신에 그런 사람도 있고 맨정신에 그 광주 편의점에서 애를 저 나이 또래 애를 밀치면서 네가 못 배웠으니까 그런 일이나 하고 있지 막 그런 식으로 얘기 폭행하고 맨정신인데 그거 보고 제가 아주 그건 맨정신이지만 제정신은 아닌 것 같은데. 맨정신인데 제정신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 총이 없다는 거야.
아니 총이 있으면 그렇게 못하지. 아니 총이 있으면 그렇게 못해. 아니 총이 있으면은 손님이 총을 들고 와서 이게 미국에서는 소매점 범죄의 전형적인 거잖아. 그치. 소매점 범죄. 근데 우리나라는 소매점 범죄가 이런 건 없어요. 총은 없죠. 근데 이번에 칼에 찔렸다고. 아, 이게 칼에 찔린 이유가 뭐냐면 봉지를 달라 손님이 봉지를 달라 그랬는데 봉지값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열어봐요 찔렀다는. 뭐. 그런 말을 한 거야? 아니면 다른 상당히 딴 걸로 기분이 나빠 있는 상태에서 뭐, 그거 그건 한 잘 거야? 모르겠지만 그건 잘 모르겠지만 뉴스 기사는 그렇게 났어요. 실제로 짜증 나긴 하죠. 조심해라. 사실 뭐 취객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야. 뭐 편의점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 요새는 그냥 CCTV 같은 거 다 나오고 시스템으로 맞아. 사람들 다 특정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 한 잡아서 몇 명만 이제 확실하게 처리하면 되지 않아요? 뭐 특히 뭐 이렇게 이런 계절시들이 있잖아. 강자한테 약하고 약자한테 강하고 쓰레기. 그런 애들은 시범 케이스로 몇 명 조였다는 것만 쫙 나오면은 바로 잠잠해지거든. 굳이 뭐 총, 칼 이런 거 필요 없이. 그 뭐 어떻게 해야 되죠? 편의점을 전부 다 이렇게 무인, 언택트 이런 걸로 갈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처벌이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고용주한테 말을 했을 때 오전 아까 6시 이런 진상이 있었습니다 하면은 그냥 고용주가 처리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알바생 네가 힘들면 그냥 나가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그 진상에 대한 그 기준을 만들고 그러니까 진상특별법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니, 근데 그거 해야 된다고? 그런 식이기보다는 이게 그 장소가 이제 우리 아르바이트 하는 곳이니까 아르바이트의 뭐 극한 직업이 돼버렸는데 뭐 장소가 바뀌어도 뭐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항상 옛날에 우리 공중전에서 칼 맞아 죽은 사람들 많잖아. 옛날에 저는 오래 80년, 한다고 1년에 한 번씩 거의 저는 오래 나왔어. 우리저를 모르죠? 고용주가 부스 거기 이렇게 줄 서 있고 막 이렇게 줄 서 있었어. 여기 핸드폰 나오기 이전에 삐삐 시절에 우리 삐삐 줄서 있다가 싸움 많이 나. 그러니까 이게 장소가 편의점이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보면 살인을 하면 굉장히 엄한 처벌을 받고 성희롱을 하면 그것이 신고가 되면 처벌을 받는다. 근데 아까 방금 전에 얘기했듯이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고용주가 그것을 신고를 하고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고용주가 나 몰라라 해버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뭐 고용주가 하든 어쨌든 그 걔를 특정하고 CCTV로 다 할 수 있으면 그걸 할 수 있는데 지금 고용주들이 안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안 했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 뉴스에 나왔어? 그냥 알바생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고된 그러니까 알바생이 따로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은 있다. 그렇죠. 알바생이 신고할 수 있는 채널이 있는데 고용주가 그걸 싫어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지 않고. 이제 자기가 귀찮아지니까. 그치. 그러니까 우리 그 기업에서도 그러잖아요. 성희롱 문제가 생기면 고용주가 조용히 시켜버리잖아요. 그치. 그렇게 않고 그거를 이제 수면 위로 올려서 그 충분히 그 조치를 한다 그러면 재발이 안 생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르바이트의 고용주가 그거를 조치를 해 나간다면 충분히 문제는 해결될 수 있지 않을까. 나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이제 얘네도 뭐 미성년자는 뭐 안 되는 손이 많이 나올 것 같다. 돈을 받을 때 어떻게 은행으로 이렇게 받아요? 아니면 이렇게 뭐 계좌로. 계좌로 받아요? 네. 그 계좌로 쏴주는 주체가 누구예요? 개인이야? 아니면 어떤 뭐 편의점이면 편의점 그 뭐 프랜차이즈 어떤 식으로 되는지 잠시만요. 다 다른가? 근데 제가 막 많이 큰 데를 일해보지 않았어요. 다 개인이 운영하는 식당이다. 식당 네, 식당 그 개인 이름으로 들어가요. 사장님 이름. 네, 식당 사장님 네. 이름이 그 사장님이 꽂아주는 식으로 가는. 네, 사장님이 건가? 꽂아주는 식으로. 네. 나는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케이스가 여러 개가 있으면 뭐 주유수당도 모르고 있는 이런 사람 있다 그러면 이제 개인 사업자들 쭉 이거 해가지고 또 시스템 얘기 나오는데 이렇게 뒷바짓을 만들어가지고 나 알바생 등록하고 네. 그냥 지급할 사람 등록해가지고 그런 거 안 할 사람은 돈을 여기로 넣는 거야. 그래서 에스크로처럼.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을 이 사람 출퇴근 기록을 명확하게 하는 거지. 무슨 앱을 싹 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너 여기 사업자 등록해가지고 여기 출근할 때 찍고 그럼 얘 출근한 거 사장이 오케이 하고 이렇게 해서 등록이 돼서 오케이가 된 시간에 대해서는 계산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라에서 지금 플랫폼 만들면 되겠다. 나라에서 만드는 플랫폼 만들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라에서 그렇게 하면 내가 보기에는 알바본이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런 그러니까 어떻게든 데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으면은 그거 중개해가지고 일을 쉽게 그러니까 악의 없이 서로 몰라가지고 생기는 문제도 방지되고. 그러니까 이게 왜 나라에서 해야 되는지 지금 방금 이해했어. 일단은 아르바이트에서 줄 건 다 주고 나라에서 받을 거 다 땡기면 받아간다는 거지.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버퍼가 생기는 거지. 나라랑.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 지급할 때 몰라서 못 주는 것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주면 증명도 안 되고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으니까 어떤 특정 알바 포탈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내가 사업자면 나 알바를 쓰겠소라고 사업주가 등록을 하고 나 알바를 하겠소라고 해가지고 서로 간에 계약이 됐으면은 결국엔 시간 단위잖아. 그럼 시간으로 서로 이렇게 매칭을 해가지고 이거 등록되면 좀 이 사람이 총 쓴 알바의 그 내역이 나올 거면은 너는 이만큼을 얼만큼을 줘야 돼가 되면은 이렇게 나눠주고. 아니지. 되나? 중간에 폐업하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 텐데 그거를 걔네들이 중간에 그 관리를 아니, 어떻게 하며 자기네들은 선결제해준다 뒤에서 받아야 되는데 난 미리 주라는 소리 한 건 아니야. 그러니까. 미리 받으라는 건 아니고. 미리 주는 건 아니더라도 뭐 뒷번지를 했으면 좋겠지만 그럴 수 있는 데는 많지 않을 거니까. 한 달 정도는 나라에서 그걸 정립해가지고 얘들한테 줄 수는 있겠지. 이게 폐업하고 도망가는 경우에 너무 억울해질 수 있으니까 뭐 전체 그 정도가 뒷받이 고용보험 취업 그런 거에서 좀 떼어가지고 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처리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직 없다는 얘기죠. 그런 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은 현재 스코어는 있지. 근데 기본 시스템은 그게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네. 그거를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쭉쭉 해가지고 매칭이 되면 이제 그게 될 텐데 네. 지금 그런 게 없고 네. 세금 제도 자체가 이제 옛날 거에 기반에 있기 때문에 그게 안 돼요. 현재 스코어는. 근데 지금 이제 그런 기술력이 있지. 그러니까 하면 되는데 증권거래 같은 거 하는 거 막 엄청나잖아. 막 그 트래픽을 다 처리를 하잖아. 이거 같은 건 어려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하려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죠 또. 근데 이런 거는 정치 아카데미에 와서 논의하시면 또 됩니다. 이제 이런 걸 제안을 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할 때 어디에서 문제가 생기고 뭐 어디는 반대하고 왜 반대할까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갈까 이런 거를 다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정책으로 내고 그런 걸 또 베껴가는 분들이 있으면 또 안 되니까 그렇죠. 완벽한 준비를 하고 베껴가는 건 좋은데 잘못 뺏겨가가지고 똑바로 안 하면은 실제로 써보지도 못하고 그때 망하지 않았느냐 소리를 듣거든. 그래서 우리가 직권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말한 시스템 좋지. 너무 잘 근데 만든다고 해놓고 만들 척만 하다가 시스템은 안 만들고 안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되고 하면은 어려워지는 거죠. 이게 단순히 시스템으로만 되는 건 또 아니잖아요. 이거는 제도가 돼야 되고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강제를 또 하고 하는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한 가지 더 얘기해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렇게 지금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제 약간 그쪽 사람들이 얘기한 게 뭐냐면 은행에서 금리를 1% 정도만 깎아주면 대출할 때. 깎아주면 그 1%를 우리 그 일하는 사람들한테 주면 되지 않느냐. 그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러면 그 1%는 어디서 갖고 오는 돈이며 이상한 논리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결국은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가 돈을 벌어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렇죠. 그러니까 고용주가 이익이 많이 생기면 실질적으로 많이 줄 수 있는 거잖아. 당연하지. 그런 어떤 게 돼야 되는데 가장 문제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그 유명한 프랜차이즈라든가 이런 좀 약간 그런 쪽에서 편의점에다가 과도한 그 어떤 원가 이상의 뭐 프랜차이즈비를 달라고 그런다든가 이런 그 부분 때문에 실질적인 이 이익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이런 구조 자체를 좀 더 계약서에 명확하게 하고 그 계약서가 좀 서로 이해가 되는 수준까지 가준다면 실질적으로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라든가 프랜차이즈를 이렇게 그 식당을 하는 사람들이 아르바이트생한테 그렇게 진짜 나쁜 사람 아니면 자기가 먹고 살만한데 편의점은 기본적으로 매출 대비 원가랑 해서 다 거기 정해져 있어. 다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것을 구조를 좀 쳐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커피빈은 아니고 하여튼 커피숍을 한다든가 이러면 뭐 인테리어 바꿔야 된다 그러면서 몇천만 원 날라가고 뭐 주로 빵집이 그걸 잘. 그렇지.
뭐 행사해야 된다고 또 밀어내기 하고 뭐 매출이 떨어졌다라고 해서 또 이런 광고비는 걷더라고. 예를 그치. 들어서 우리 그러니까. 광고를 새로운 신메뉴 출시했습니다라고 하면 가맹점 사장님들한테 10만 원에 20만 원 쫙 걷더라고. 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지. 그게 왜 그 가맹점 주한테 땡겨야 근데 되는 그게 또 이제 입장을 좀 바꿔서 생각을 해보면 사실 그런 게 마음에 안 들면 가맹점을 안 하면 되거든. 자기가 노하우를 만들고 싫으면 자기가 하지 말아야 광고비도 집행을 하고 하면 되거든. 근데 그거를 할 수가 없잖아요. 개인들이 그런 전문성을 쌓는 것도 힘들고 그래서 사실 가맹점을 하는 거고 그 프랜차이즈 그 업주 입장에서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적 재산권을 돈 내고 파는 거잖아요. 사업에 대한 운영의 어떤 노하우라든지 이런 광고의 노하우라든지 브랜딩 이런 거를 다 파는 거니까 사실 서로 이렇게 합리적으로 잘하면 굉장히 서로 좋은 건데 이제 일부 완전 진짜 눈탱이 치는 애들이 있거든. 완전 말도 안 되게. 그런 눈탱이를 치는 애들이 시장에서 퇴출이 돼야 되는데. 그치, 자연스럽게 퇴출이 돼야 되는데. 공정거래의 문제야 사실. 그치. 뭐 노동부조고 뭐 알바 문제가 아니고 그 프랜차이즈 몇 개가 다음을 해가지고 수수료를 단결하고 시장을 먹어버리잖아. 그러니까 그거 안 쓰면 못 들어가게 되는 게 그러니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공정 그래서 알아야 된다. 나는 이제 어느 커피숍을 굉장히 좋아하긴 하는데 대체적으로 커피라든가 아니면 빵이라든가 이런 동네 빵집이라든가 동네 커피숍 그쪽이 좀 괜찮다라고 맛이 좋으면 그쪽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 맞아요. 그렇죠. 그 요새는 경쟁력 있는 동네 커피숍, 빵집 생겨요. 요새는. 그래서 사실 이 파리바게트가 빵이 그렇게 맛있지 않거든. 엄청 빵이 맛있지 않아. 달기고. 그리고 달고 특히 비싸긴 우리 딸은 초코 엄청 좋아하는데 파리바게트 초코를 먹으면 얼굴에 뭐가 나고 배가 아파.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조금 괜찮은 데 가서 먹이면 안 아파요. 그래서 요새는 진짜 노하우를 가지고 경쟁력 있는 집들은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아도 살아남거든요. 그러니까 프랜차이즈 업주가 그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수입은 이렇게 지금 다 추적이 되는데 그 수입의 증감에 따라서 알바생한테 줄 돈이 없다 이런 식으로 불안을 치면 해야 되는 거지 그거는. 근데 알바생한테 돈을 어떻게 주는지가 지금 정확하게 추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알바생한테 줄 돈이 없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걸 집어가지고 언론에 쓰면은 이런 사람들이 숫자가 많기 때문에 웃기잖아. 그러니까 이게 부풀려지는 거야. 실제로는 그냥 수입 지출의 문제거든. 그렇죠. 사실 다 까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알바생 쓰는 돈보다 말씀하신 대로 임대료나 그 가맹료가 훨씬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임대료나 가맹료가 조정이 되는 거는 시장에서 조정이 돼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 다 공정 그 시장 자체 구조가 약간 그런 거고 그럼 다 같이 연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장사를 해가지고 하는 거야 좀 포션을 작을 거라는 거야. 노동자한테 가는 게 최저임금이 올라가지고 올라가지고 그 편의점 사장이 먹는 돈이 떨어지는 그만큼이 이 가맹료나 이런 거에 인상분보다 적을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은 여기하고 싸울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노동시장에서 자영업자와 알바생이 포션을 적은 걸 점점 나눠 먹을 수 있게 이게 파이가 작아지고 있는 구조인 거가 이게 문제인 거죠. 이거를 개혁하려면은 집권을 해야 되고 정책 아카데미에 와서 해야 된다. 일단 좋은 결론이 났네요. 일단 요걸로 일단 컷 치고 다음 걸로 그냥 합시다.